안녕하세요.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우선 김한석 후보자님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거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된 질문 좀 드릴게요. 후보자님께서 이게 석사 논문이 지도 교수의 학술 논문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언론 보도 보셨죠? 네. 후보자는 이 제기된 논문 표절 문제가 오래된 일이라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입장만 계속 내놓고 계셨어요. 다른 사과나 이런 뜻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대책이 전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너무 명확한 잘못이고 그리고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마치 오래된 일이고 다수의 공직자가 이전에도 많이 그랬으니 나 하나쯤이야 괜찮지라는 이런 아니란 태도가 아닌가라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시인하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다들 그랬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넘어가는 듯한 이런 태도에 많이 좀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후보자님께서는 관료로서 오래 사셨으니까 관료가 전문성과 도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국민의 관심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책무도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게 지금 일국의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절한지 부적절한 태도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의 논문 작성의 핵심 구조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도교수의 논문과 아주 동일합니다. 이게 단순한 참고를 넘어서 표절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논문의 연구 질문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PPT 한번 보시죠. 이거 지금 후보자는 기업 입학제 운영상의 문제를 총 4가지로 통해 살펴봤는데 이 질문들 모두 지도교수 논문과 동일합니다. 첫째를 보시면 정신적 기여를 어떻게 규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정신적 기여를 어떤 근거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규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말만 좀 느렸어요. 두 번째를 보시죠. 정원의 2%를 더 뽑을 수 있고 그러한 수요가 있다면 왜 정원을 그만큼 확대하지 않는가. 그때 정원은 누가 정한 것인데 신정 불가침한 것인가. 이 보시면 한글을 한자로 바꾸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인데 그냥 얼렁뚱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게 후보자가 석사 논문 작성할 당시에 연구윤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확립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지도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옮긴 것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학문적 양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이 대응 과정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시는 모습이 공직자로서 자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사과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김한석 후보자님이 환경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해 충돌 문제 우려,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후보자는 환경 정책 전문성 및 현안 해결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셋째, 소신과 비판적 사고 역시 부족합니다. 먼저 이해 충돌 및 개인의 도덕성 부재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다들 이슈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처가 기업의 이해 충돌 관련 문제입니다. 후보자님의 처가 기업이 지난 10년간 환경부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총 30건 8,437만 원 납품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지리라고 보고요. 이 후보자님께서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후보자님께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한
이해충돌의 논란은 계속될 거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님의 처가 기업과의 이해충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5조에 따르면 직무 관계자가 사적 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됐을 경우는 본인이 바로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피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백지 신탁을 한다 하더라도 장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란 사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계약 과정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충돌 문제는 후보자께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내내 아마 괴롭히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당한 인적 공제 및 세법 이해 부족입니다. 후보자께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서 지난해까지 매년 250만 원의 부당한 인적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현행소득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허용하고 있는데 후보자 어머니께서는 독립적인 생계 유지를 하고 계세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지명된 다음 날 5년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좀 놀랬던 거는 어머니가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거라 해명하셨는데 후보자는 다름 아닌 세법 전문가세요.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30년 동안 기재부에서 세법을 다루신 분입니다. 이 기본적인 세법도 인지 못했다는 게 저는 좀 믿기지 않고요. 끝으로 위장전입 건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PPT 좀 띄워주세요. 22대 총선 직전에 후보자님 이 가족들이 22대 총선 직전에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로 다 옮깁니다. 주소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 달 전인 3월 4일 날 서울 강남구에서 강원 원주시 방곡동으로, 후보자의 부친은 3월 5일 날 원주시 기대면에서 명륜동으로, 그리고 모친께서는 같은 달 서울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서 명륜동으로 다 주소를 옮겨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며칠 뒤에 다시 서울의 강남으로 다 주소를 다시 옮깁니다. 이 공직선거법 제 247조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180일부터 선거일 명부 작성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장전입 어기신 거 인정하시나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 말씀 주신 것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랬다는 취지로 답변 드린 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제가 그 당시 지도 선생님과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논문 작성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 허물로 생각하고요. 제가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 틀 같은 거나 이런 걸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그 당시 제가 지도 교수님과 그 논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본인이 작년에 전년도에 발표한 그 9쪽짜리 초록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네가 더 업데이트 시켜봐라 라고 하셔서 그 틀을 이용하고 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라 라는 그 취지하에 제가 선생님과 계속 논의하면서 논문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명입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에 표절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고 표절에 대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선생님이 이제 아까 그 문구 질문 같은 것도 제가 조금 허물이 있었던, 특히 또 잘못한 것이 그 선생님께서 이제 던지신 그 질문을 제가 또 맘대로 막 바꾸는 게 좀 선생님하고 또 그래서 맨날 보면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각주는 다른다고 달았지만 또 각주를 못 단 부분도 있었고, 제가 하여간 그렇지만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미흡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해충돌 그런 말씀드리면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양심에 비추어서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저희 처가의 업무나 그 경영에 관여한 적이 정말 일도 없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전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공직윤리법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저는 충실하게 할 것이고요. 그 제도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부 공무원 또 입법부 공무원, 입법부에 계시는 분들, 사법부에 계시는 분들 다 똑같은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법 적용에 따라서 좀 조치할 것이고 그 법 적용 전혀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의원님들 아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조치에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그 세입 부분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 또 면고합니다만은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세법 쪽은 제가 제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소득세법에 이 주소를 달리해도 또 부모님 나이가 이렇게 되면은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듣고 그냥 그런 줄 알고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이것은 제가 고지 거부를 부모님 한 상태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또 이거 인적근제 신청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걸 제가 이제 빨리 인지하고 깨닫고 바로 즉시 제가 늦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이지 제가 그것을 돈 몇 푼을 이렇게 더 하기 위해서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은 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유장전입 문제 관련해서. 유장전입은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원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후보자 그 선거운동 그 가족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표차를 달고 했고요. 뭐 원주에서 왔다 갔다 한 거를 보신 분들이 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주소만 옮겨놓고 원주에 없다가 투표하기 위해서 했다. 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뭐 세 표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